찬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흔들어대는 소리에 민지는 잠에서 깼다.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이모 집 작은 다락방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민지는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다시 잠들려 했지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 때문에 쉽지 않았다. 당장 내일까지 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이고 가게고 다 압류당한다고. 이모부의 절규 섞인 목소리였다. 민지는 이불 속에서 몸을 더 작게 웅크렸다. 부모를 잃고 이 집에 온 지 벌써 8달. 처음엔 친척이라며 따뜻하게 맞아주던 이모였지만 이모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그 애 때문에 생활비만 더 나가고 정말 언제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학용품도 옷도 모두 돈이었다. 13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설거지나 청소 정도였는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음 날 저녁 이모는 민지를 불렀다. 민지의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민지야, 이모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이제 정말 어려워졌어. 민지는 이모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열린 현관문으로 밀려들어왔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동사무소에 가보렴. 거기서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모는 민지의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며 문을 닫았다. 똑 하는 소리와 함께 민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거리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민지는 가방을 꼭 안고 걸어갔지만 발걸음에는 목적지가 없었다. 동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고 갈 곳이라곤 어디에도 없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민지의 낡은 패딩 점퍼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운동화 속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발가락이 얼얼해지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민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그리워졌다. 아빠의 따뜻한 손,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다. 민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몸을 떨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13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배는 고팠지만 이모가 준 돈으로는 며칠을 버텨야 했다. 민지는 가방을 베개 삼아 벤치에 누워보려 했다. 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이대로는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따뜻한 불빛이 민지의 눈에 들어왔다. 골목 저편, 작은 간판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박간의 국밥집. 민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민지는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다. 박간의 국밥집이라는 간판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돈도 얼마 없는데 음식점에 들어간다는 건 사치였다. 하지만 추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국밥집 앞에 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창문 너머로 따뜻해 보이는 실내가 보였다. 몇 개의 테이블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손님들이 뜨거운 국밥을 먹고 있었다. 민지는 창문에 코를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입에서는 하얀 김이 계속 나왔다. 조금만 따뜻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릴까? 민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손끝도 시려워서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용기를 내어 국밥집 문을 밀었다. 딸랑딸랑. 작은 종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민지를 감쌌다. 어머, 이 추운 밤에 누구야? 국밥집 안쪽에서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추워서.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민지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얼굴이 빨갛게 언 소녀, 헌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했다. 앉아. 얘야, 일단 앉아. 할머니는 민지를 빈 테이블로 안내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따뜻한 실내의 온기만으로도 천국 같았다. 물 한 잔 줄까? 아니에요. 저는 돈이. 물값 받는 집이 어디 있니? 잠깐만 있어.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왔다. 민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컵의 온기가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전해졌다. 고맙습니다. 민지는 조금씩 보리차를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자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배고픔도 더 심해졌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얘야, 혹시 집은 어디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집이라고 할 곳이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서 나왔어요. 가출이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부모님은 안 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민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민지는 보리차 한 잔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었다. 할머니도 분명 문을 닫고 싶을 것이었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보리차 고맙습니다. 민지가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몸에 힘이 없었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붙잡았다. 얘야,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니? 어제. 아니, 그저께.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할머니는 민지를 의자에 다시 앉히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나올게. 부엌에서 뜨거운 국물 끓는 소리와 할머니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만약 이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민지는 상상하기도 싫었다. 곧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자, 이거라도 먹어.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낯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이고 있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국물은 진하고 따뜻했고 고기와 밥알이 입 안에서 녹아내렸다. 천천히 먹어. 급하면 체해. 박말순 할머니는 민지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국밥을 먹었다. 배가 고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컸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제가 돈을. 그런 얘기 하지 마. 밥 한 그릇 주고 돈 받을 만큼 인색하지 않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무엇보다 친근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할머니는 여기서 혼자 사세요? 응, 혼자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큰 욕심은 없고 이 작은 국밥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스쳐갔다. 민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가족은 안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연락이 안 돼. 어디 멀리 계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 할머니가 큰 식당을 여러 개 운영했었어. 말순이네 집밥이라고 해서 꽤 유명했었지.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작은 국밥집의 할머니가 식당 체인을 운영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요? 그럼 왜 지금은?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어. 그 바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들은 감옥에 갔다가 나온 후로 연락을 끊었어. 아마 엄마에게 미안해서겠지. 나도. 그때는 아들을 많이 원망했거든. 민지는 국밥을 먹던 손을 멈췄다. 할머니도 자신처럼 가족을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만 할머니는 살아있는 가족과 떨어진 것이고 자신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국밥집을 다시 시작한 거야. 처음부터 다시 혼자서 말이지.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지도 따라서 보니 젊은 할머니와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분명 할머니와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 예쁘시네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아들이 20살 되던 해에 찍은 건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줄 알았거든.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생각났다. 그때도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도 외로우시죠? 그렇지. 하지만 살아야지 뭐. 그리고 이렇게 가끔 너 같은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하루가 또 지나가더라고. 할머니는 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이 추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저도 갈 곳이 없어요. 이모 집에서 나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럼 오늘 밤은 어쩔 거니?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잘 수는 없잖아.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가겠니? 안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정말요? 하지만 저는 조건이 있어. 내일부터 국밥집 일을 도와주는 거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혼자 하기엔 버거워서 말이지.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자신도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다. 네,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진짜 하루만이야. 내일 낮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방법을 찾아보자.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겨울밤에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다. 새벽 5시. 민지는 냄비 끓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 치고는 꽤 푹 잤다. 얇은 이불 한 장뿐이었지만 지난 며칠간 거리에서 떨었던 것에 비하면 천국 같았다. 할머니, 민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커다란 솥에서는 뽀얀 육수가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각종 재료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어서 세수하고 와. 아침 먹고 일 시작하자. 민지는 서둘러 세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할머니가 준비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먹으며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거지는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테이블은 손님이 나가시면 바로바로 치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님들께 인사 잘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오전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중년 남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민지가 밝게 인사하자 손님이 깜짝 놀라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말순 할머니, 새 알바생이야? 응. 잠깐 도와주고 있어.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손님의 시선은 계속 민지에게 머물러 있었다. 민지는 어색함을 느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이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들 민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애는 누구야, 손녀? 아니야, 그냥 잠깐 일 도와주는 아이야. 나이가 몇 살인데 학교는 안 가나? 질문들이 쏟아졌다. 민지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곤란해하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근처 상점 주인들이 하나둘 들러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말순 씨, 저 아이 어디서 데려온 거야? 요즘 미성년자 고용하면 문제되는 거 알지? 혹시 가출 청소년 아니야?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할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잠깐 도움받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다. 민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가 따가웠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동네 부녀회장이라는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말순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뭔 일이세요? 저 애 말이에요. 동네에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동네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민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무슨 문제 말씀이세요? 아니, 저희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의 집 아이를 그냥 데려다 키우면 저는 괜찮아요. 민지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부녀회장은 민지를 보지도 않았다. 아이고, 말순 씨도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죠.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녀회장이 나간 후 국밥집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 제가 나갈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 소리야? 할머니 때문에 동네에서 이상하게 보잖아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피해보시는 건 싫어요. 할머니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13살 소녀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민지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할머니는 상관없어. 나도 젊을 때부터 남 눈치 보고 산 게 아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래도 일단 며칠만 더 있자. 동사무소에도 가보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작은 방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할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민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작게 중얼거렸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민지가 국밥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민지의 부지런함과 정중한 태도 덕분에 조금씩 으그러지는 분위기였다. 특히 새벽 일찍 출근하는 단골 손님들은 민지의 밝은 인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김치 좀 더 가져다 줘. 네. 할머니. 민지는 점심시간 손님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설거지며 청소는 물론이고 이제는 간단한 서빙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할머니도 민지가 있어서 훨씬 편해졌다. 바로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비싼 양복에 반들반들한 구두. 그리고 오만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할머니가 손님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상훈. 오래간만이네. 말순아. 이상훈이라 불린 남자는 빈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구나. 예전 말순이네 집밥대를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야. 민지는 이 남자가 누군지 몰랐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른 손님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일단 국밥 한 그릇 줘. 얼마나 맛이 변했는지 궁금하네. 민지는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국밥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상훈은 국밥을 받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사실 나는 장사하러 온 게 아니야. 제안을 하나 하러 왔지. 제안? 이 건물 말이야. 내가 사겠어. 국밥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이 일대 개발 계획이 나와 있어. 몇 년 후면 이 골목 전체가 상업지구로 바뀌게 될 거야. 이상훈은 가방에서 초료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금 팔면 시세의 80% 정도는 쳐줄 수 있어. 어차피 몇 년 후엔 강제 수용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80%라고? 그럼 나머지 20%는 내가 먹겠다는 소리네. 비즈니스야. 말순아. 감정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지. 할머니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이상훈을 노려보았다. 너한테는 안 팔아. 왜? 아직도 예전 일 때문에 화가 났어? 이상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예전 일이라고? 내가 우리 준호를, 내 아들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놀랐다. 그건 준호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야.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고. 기회를 준 거라고? 너는 처음부터 준호를 이용할 생각이었잖아. 자, 과거 일은 그만하고. 어쨌든 내 제안은 이거야. 이 건물을 내가 적정가에 사겠다는 것. 거절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예를 들어 위생검사라든지, 건물 안전 점검이라든지. 요즘 행정기관들이 꼼꼼해서 말이야. 이상훈의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를 괴롭히는 이 남자가 미웠다. 위협하는 거야? 위협이 아니라 현실을 말해주는 거지. 말순아. 너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혼자서 버티기 힘들 거야. 게다가 이상훈이 민지를 힐끔 보았다. 요즘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다는 소문도 들렸는데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어. 민지의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 애는 상관없어. 내 일이야. 상관없긴.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거야. 고령 자영업자의 불법, 아동노동,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할머니는 이상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가. 뭐,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순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 이게 너한테 마지막 기회야. 다음에 올 때는 조건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나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국밥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손님들도 놀라서 쳐다보았다. 이상훈은 천천히 일어나며 서류를 정리했다. 생각해봐. 일주일 줄게.
그는 국밥에는 손도 대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힌 후에도 국밥집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덧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가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아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을. 할머니의 어깨는 더욱 구부정해 보였다. 민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를 지켜야겠다고. 비록 자신은 어린 소녀에 불과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이상훈이 떠난 후 사흘이 지났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웃지 못했고 손님들 앞에서도 힘없는 모습을 보였다. 민지는 할머니가 밤마다 한숨을 쉬며 뒤척이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다. 민지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민지는 동네 PC방에 갔다. 이모가 준 돈 중 조금을 아껴뒀던 것으로 1시간을 끊었다. 학교에서 배운 컴퓨터 수업이 도움이 될 때였다. 인터넷 검색, SNS 만들기. 민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니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먼저 박간의 국밥집이라는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국밥을 끓이는 모습, 정성스럽게 차린 밑반찬들의 사진을 올렸다. 물론 할머니 몰래 찍은 것이었다. 60년 전통 할머니표 손맛. 새벽 5시부터 끓인 진짜 사골육수. 첫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도 반응이 없자 민지는 초조해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글을 올렸다. 할머니의 국밥 만드는 과정, 따뜻한 일화들,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 사진들을. 이 할머니는 한때 유명한 식당 체인을 운영하셨지만 지금은 이 작은 국밥집에서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십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빚은 만두,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들어간 국밥을 드셔보세요.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첫 댓글이 달렸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어디에 있나요? 민지의 가슴이 뛰었다. 주소와 영업시간을 자세히 댓글로 달았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낯선 젊은 여성 2명이 국밥집에 들어왔다. 혹시 여기가 SNS에서 본 그 집이에요? 민지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자신의 SNS를 보고 온 손님들이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국밥을 끓였다. 두 여성은 사진을 찍으며 맛있게 먹었다. 정말 맛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좋네요. 할머니가 직접 끓이신 거죠? 정말 깊은 맛이에요. 그들이 나간 후 할머니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야, 저 사람들이 SNS 얘기를 하던데. 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PC방에서 계정을 만든 것부터 매일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쓴 것까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나쁜 아저씨가 협박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다. 민지야, 할머니 국밥은 정말 맛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SNS에서 본 젊은 사람들, 블로그에 소개글을 쓰려는 파워블로거들, 그리고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까지. 할머니, 이 집 진짜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단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어제 우리 딸이 SNS에서 봤다고 언제 한번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지는 더욱 열심히 SNS를 관리했다. 손님들이 올린 후기를 공유하고 할머니의 요리 철학을 담은 글들을 올렸다.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음식은 마음이다. 정성을 다해 만들면 먹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이곳의 국밥 한 그릇에는 60년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조회수와 팔로워가 늘어날 때마다 민지는 뿌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좋았다. 한 달 후, 국밥집은 웃지 않을 만큼 바빠졌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고, 저녁에도 빈 테이블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바쁜 하루를 마치며 민지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원래 할머니 국밥이 맛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민지는 뿌듯했다. 드디어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이상훈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말순아,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네. 그래, 덕분에 말이야. 하지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 무허가 증축이라든지 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손님이 많아지면 단속도 그만큼 까다로워지는 법이거든. 민지는 이상훈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상훈은 이번엔 민지를 제대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린애가 불법 취업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었다. 민지는 가슴이 두둥거렸다. 자신이 한 일이 오히려 할머니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졌다. 이상훈의 협박이 현실이 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구청 직원들이 국밥집에 들이닥쳤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요? 지난달에도 점검 받았는데.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점검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직원들은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문제점을 찾으려 했다. 여기 냉장고 온도가 기준치보다 0.5도 높네요. 이 테이블 모서리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데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미성년자 고용신고는 했나요?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곤란해지고 있었다. 점검이 끝난 후 직원들은 시정명령서를 남기고 갔다. 일주일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할머니, 제가 나갈게요. 그러면 문제 없을 거예요. 안 돼. 내가 나가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훈이 법원 직원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압류 집행영장입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순 씨가 과거 식당 운영할 때 받은 대출의 연대보증 채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이상훈이 옆에서 차갑게 말했다. 잠깐. 그 빚은 이미 다 갚았어요. 민지가 소리쳤다. 어린애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이야. 아니야. 민지 말이 맞아. 그 빚은 10년 전에 다 정리했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연대보증 부분이 남아있네요. 아마 준호 씨가 도망가면서 처리를 제대로 못한 모양이에요. 이상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준호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어. 분명 내가 뭔가 조작했을 거야. 조작이라니. 법원에서 확인한 공식 서류인데 법원 직원은 압류 딱지를 벽에 붙였다. 한 달 후면 이 건물은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다. 사람들이 나간 후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민지도 함께 울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
할머니는 그렇게 꼼꼼한 분인데 중요한 서류를 제대로 처리 안 했을 리 없었다. 그리고 이상훈의 표정, 뭔가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다음 날, 민지는 할머니 몰래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말순이네 집밥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옛 종업원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준호 씨는 절대 그런 실수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더니 누가 준호 삼촌을, 아니, 누가 그런 일에 끌어들였나요? 그게 이상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준호 씨 대학 선배라고 하던데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서 꼬드겼죠. 민지의 가슴이 뛰었다. 역시 이상훈이 배후에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투자라는 게 완전히 가짜였어요. 이상훈은 처음부터 준호 씨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죠. 증거는 없나요? 글쎄요. 그때 준호 씨가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고 했는데 사건 터지고 나서 어디 갔는지. 민지는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증거가 있다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 방을 조심스럽게 뒤져보았다. 오래된 상자들, 옛날 서류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다. 테이프에는 준호 2015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는 가슴이 두둥거렸다. 오래된 라디오를 찾아 테이프를 넣었다. 형, 이거 정말 괜찮은 거죠? 당연하지. 준호야, 나를 믿어봐. 그런데 서류에 엄마 이름도 올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야. 걱정 마. 이상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대화는 계속되었다. 이상훈이 준호를 속여 할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올리게 한 과정. 가짜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이 나중에 다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엄마한테는 절대 피해가 안 간다고. 물론이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상훈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준호를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몰아세웠고 연대보증 서류는 그대로 남겨둔 채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민지는 테이프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의 아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테이프를 들려주자 할머니는 오열했다. 우리 준호가 정말 억울했구나. 할머니, 이제 이 테이프로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요. 민지와 할머니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테이프 속 대화는 이상훈의 계획적인 사기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일주일 후, 이상훈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부동산 압류도 취소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10년 후 서울 강남구 한복판 화려한 유리 건물 27층에 위치한 회의실. 세계 각국에서 온 임원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맨 위쪽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2025년 아시아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특히 K푸드 브랜드 할머니표의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23세가 된 민지는 이제 글로벌 푸드 기업 그랜드머스 리세이프의 최연소 CEO였다. 10년 전 그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브랜드는 이제 전 세계 5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민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분기 실적으로 저희 회사가 아시아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의 박수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 너머 그 작은 골목의 국밥집이 그리웠다. 회의가 끝난 후 민지는 개인 차량으로 향했다.
할머니, 집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이미 익숙했다는 표정으로 차를 돌렸다. 민지는 매주 빠짐없이 그곳을 찾았다. 30분 후, 차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 골목에 도착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새로 지어진 상가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한옥 건물. 바깥에 국밥 본점이라는 현대적인 간판이 달려 있었다. 민지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전히 정정한 78세 할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었다. 10년이 흘렀지만 할머니의 미소는 그때 그대로였다. 할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좋아. 나이가 들어도 국밥 끓이는 건 여전하거든. 1층은 여전히 국밥집이었지만 규모가 훨씬 커졌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주방 시설을 갖췄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직접 국물을 우리고 있었다. 2층은 할머니의 거주 공간이자 민지가 가끔 머무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았어요? 그럼 점심때는 줄 서서 기다렸어.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라 K푸드의 성지로 불리며 해외 관광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지는 늘 그랬듯이 할머니와 함께 저녁 국밥을 먹었다. 맛은 10년 전과 똑같았다. 아니,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민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건강이 우선이야.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을 보자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10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의 이상훈이었다. 말순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상훈은 10년간의 세월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다 나온 후 사업도 망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들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앉자. 이상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말순아, 정말 미안해. 10년 전 내가 한 일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의미 없는 걸 안다. 하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지는 이상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 오만하고 비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다. 상훈아,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준호에게 한 일, 나에게 한 일, 그 모든 게. 이상훈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함께 일한 사이잖아. 국밥 한 그릇은 먹고 가.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이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지가 입을 열었다. 이상훈 씨. 네. 할머니께 감사해야 하세요. 10년 전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받아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세요. 민지는 이상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손맛과 마음은 결코 돈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왜인지 아세요? 이상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짜 가치는 숨길 수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정성, 따뜻함, 그리고 진심.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거든요. 할머니가 뜨거운 국밥을 가져왔다. 먹어. 이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맛있어. 예전 그 맛 그대로야. 그럼 내 국밥 맛이 어디 가겠어.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상훈이 나간 후 할머니와 민지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할머니, 왜 국밥을 주셨어요? 원수라고 해도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낼 순 없어.
그게 사람 돌이지.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0년이 지나도 할머니는 여전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10년 전 그날 밤,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혼자서 외로워하고 있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밖에서는 새로운 하루를 위해 국밥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분주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민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할머니의 손맛과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고.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새벽 햇살이 국밥집 간판을 비추고 있었다. 10년 전 그 차가운 겨울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